이번 시간부터는 제4장 골재 및 물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할 주요 내용은 골재인데요. 골재는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며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함께 믹싱할 때 주로 보강과 중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래, 자갈, 무슨 돌, 슬래그,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를 말합니다. 골재가 콘크리트 속에서 차지하는 용적 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이 65%에서 80% 정도를 이렇게 골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골재의 대부분은 천연산이기 때문에 인공골재를 제외하고는 천연산입니다. 그래서 골재의 품질은 산지, 산출 상태, 기상 조건, 취급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균일한 골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골재의 모함인 원석을 이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함이라고 하죠. 성인에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서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수성암은 퇴적암이라고도 하죠. 이 양질의 골재형으로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사암, 석회암, 화강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골재가 콘크리트에 차지하는 용적의 비율은 대략 이렇게 한 60%에서 한 80%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그 X축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골재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 속에는 골재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연행 공기가 또 일부 있으며 시멘트가 또 일부를 차지하고 물이 또 일부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콘크리트는 시멘트, 골재, 물, 공기로 이루어진 하나의 고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 골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골재의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최적으로 60에서 80%의 대부분의 용적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골재는 모래, 장골재라고 하고, 자갈, 굵은 골재라고 하죠. 이 자갈은 이렇게 강자갈, 아주 맨들맨들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러한 강자갈이고, 여기는 쇠석, 부순 자갈이 되겠죠. 우리가 석산에서 큰 돌을 채취를 해서 그 돌을 이렇게 그 쇠석기 안에 넣어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또 작은 돌로 나오게 되고, 이 작은 돌을 다시 또 쇠석기에 다시 넣게 되면은, 그 다음 작은 쇠석기에 넣게 되면은 처음 나오는 게 자갈이 나오게 되며, 이걸 한 번 더 또 부수게 되면은 바순 모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 백호로 굵은 돌을 넣어서 자갈 또는 모래를 생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불활성 충전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게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콘크리트에 미치는 그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하며, 콘크리트 공학에 있어서 이러한 중량 골재의 특성, 특히 공급률, 그 다음에 입도, 흡수율, 그 다음에 형상, 입형이라고 하죠. 표면 조직, 파쇄 강도, 탄성 계수, 유해 물질의 함유 등에 대한 특징을 잘 관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인에 따른 골재의 분류는 아까 봤듯이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러한 암석의 생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의 종류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고요. 이 화성암은 마그마가 분출되어 냉각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기반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암은 풍화로 생성된 토립자가 어떤 물이라든지 또는 바람에 의해서 쌓여서 이동되어 쌓여서 고열이나 압력, 화학작용 등으로 단단해진 그러한 형태가 바로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은 이런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열과 압력의 작용으로 성분과 구조가 완전히 변화된 것으로서 그것을 성질이 변했다 해서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암석의 순환을 보면은 마그마가 냉각이 되면은 화성암이 되죠. 이러한 화성암이 풍화가 되면은 잔류토가 됩니다. 잔류토란 것은 화성암이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풍화가 된, 그래서 만들어진 흙을 잔류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류토가 물이나 바람 등으로 인해서 이동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퇴적토가 되겠죠. 이러한 퇴적토가 다짐, 고결을 거치면은 퇴적암이 됩니다. 이러한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면 변성암이 됩니다. 이러한 변성암이 용해가 되면 마그마가 또 되겠죠. 또 변성암이 풍화, 이동, 고결 등을 거쳐서 다시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퇴적암이 풍화돼서 이동하게 되면 퇴적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토 상태에서도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암석과 흙은 돌고 도는 관계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석의 순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게 되면 화성암이 됩니다. 이러한 화성암이 우리가 풍화나 침식, 운반, 퇴적을 거치게 되면 퇴적물이 됩니다. 이러한 퇴적물이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겠죠. 그리고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변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성암이 또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을 거쳐서 퇴적물이 돼서 퇴적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 퇴적암도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을 거쳐서 퇴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변성암은 또 녹으면은
다시 또 마그마가 되겠죠. 화성암도 녹으면 마그마가 됩니다. 퇴적암도 녹으면 마그마가 되고,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돌고 도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분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면서 어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3학년 때 수업에서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재의 종류입니다. 골재의 종류는 채취 장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강자갈, 강모래, 육지자갈, 육지모래, 산자갈, 산모래, 바닷자갈, 바닷모래, 화산암 모두 천연골재로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경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골재와 굵은 골재의 분류 방식을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골재와 굵은 골재의 분류 방식을 여러분들은 꼭 외워서 여러분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장골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68페이지에 보면은 입경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그 입경에 의한 분류에서 장골재, 굵은골재 부분에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꼭 그 옆에다가 적어 놓고 중요 표시를 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골재는 두 가지를 시방서에서 장골재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며 0.08채 거의 다 남는 골재. 요게 첫 번째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의 정의는 5mm체를 전부 다 통과하고 0.08mm채 다 남는 골재. 이것이 두 번째의 정의입니다. 실제 장골재의 범위는 5mm채는 실제의 이거는 호칭이며 실제는 4.76mm가 됩니다. 이 4.76mm 이하 그리고 0.08mm채는 실제의 치수는 0.075mm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토질력학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다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mm채는 남바 4번채라고도 합니다. 4.76mm 꼭 외워줘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0.075mm는 200번채라고 하죠. 200번채 재능검을 200번채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4번채가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4.76mm와 0.075mm 사이에 있는 것이 장골재 모래가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모래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 사이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정의를 두어가지고 10mm채를 전부 통과하고, 이 말은 약간 4.76mm보다도 더 큰 채, 큰 것도 용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5mm채를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며, 그리고 0.08, 0.075 그러니까 0.08mm채 거의 다 남는 골재. 이렇게 정의를 두 가지를 둬서 둘 다 장골재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골재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굵은 골재의 정의는 5mm체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또는 5mm체 다 남는 골재. 실제로 5mm체 다 남는 골재가 굵은 골재지만은 약 15% 이상이 통과하더라도 그를 굵은 골재로 분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 외우셔가지고 시험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골재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은 모르타르용 골재, 그 다음에 콘크리트용 골재, 포장 콘크리트용 골재, 경량 콘크리트용 골재, 철도 선트용 골재, 이렇게 용도에 따라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철도 선트용은 철길에 뿌려지는 골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라든지 제조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천연골재, 인공골재, 부산골재, 재생골재 이렇게 나눕니다. 이 천연골재는 천연작용에 의해서 생긴 모래나 자갈로서 강자갈, 바다자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천연골재라고 합니다. 인공골재는 천연의 암석을 파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쇠석, 쇠사 또는 바순돌, 바순모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천골재, 자연골재와 쇠석, 인공골재를 사진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골재가 있습니다. 각종의 슬래그, 그래서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 고로슬래그나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런 것들이 다 부산골재가 됩니다. 재생골재는 경화한 콘크리트를 깨뜨려 만드는 골재를 재생골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아서 이것을 순환골재다 이렇게 순환골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환경이 환경 보호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환 콘크리트, 실제로 우리가 재개발 현장에서 많은 폐콘크리트가 나오게 되죠. 그러한 폐콘크리트를 깨서 다시 재생골재로 만들어 준다면 어마어마한 환경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생골재 또는 순환골재의 사용을 꼭 법으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에 따라서 골재를 이제 분류를 하면 경량골재, 보통골재, 중량골재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골재가 비중이 2.5에서 2.65 일반적으로 한 2.65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면은 경량골재, 이거보다 크면은 2.7 이상이 되면은 중량골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밑에 표를 보면은 보통 골재의 범위가 이 정도 되는데 주로 고로슬래그, 강자갈, 쇠석 이러한 것들이 2.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중량골재로 넘어가면은 자철광 같은 경우는 4.5까지 이렇게 철 성분이 들어있어서 증가를 하고 또 화산암 또는 팽창성 혈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경량이죠. 1.0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량골재 또 초경량골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책 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골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부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화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 골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화성이란 것은 열에 강한, 열에 견디는 그러한 성질이죠. 일반적으로서 골재에 필요한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 두 번째,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구성이 클 것. 세 번째, 견경, 강고할 것. 아주 견고하고 그 다음에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강고하다는 건 아주 강하고 단단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양이 입방체 또는 구형에 가깝고 시멘트 풀과의 부착력이 큰 표면 조직을 가져야 한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다섯 번째, 크고 작은 알맹이의 혼합의 정도, 즉 입도가 적당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소요의 중량을 가질 것. 중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내화적인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그에 적합한 내화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 8번,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의 고유한 성질 중에서 골재의 비중, 흡수량 및 강도는 골재 원석의 석질, 풍화의 정도 등에 따라서 정해지는 성질로서 이들 사이에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골재의 비중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재의 비중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비중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비중, 이거를 일단은 외워두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장골재의 비중은 보통 2.5에서 2.65, 굵은 골재는 2.5에서 2.7의 범위에 있습니다. 자, 골재의 비중을 보면은 진 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있습니다. 진 비중은 공곡을 포함하지 않은 원석만의 비중을 진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보기 비중이 있습니다. 이 겉보기 비중은 원석만의 비중이 아닌, 그래서 어떤 골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비중이 되겠습니다. 우리 흙도 흙의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의 수분 단위 중량, 건조 단위 중량, 그 다음에 수중 단위 중량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골재도 절대 건조 상태에서의 비중이 있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의 비중,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건조 상태에서의 비중은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의 중량을 공극을 포함한 겉보기 용적으로 나눈 것이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이 비중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의 중량을 공극을 포함한 겉보기 용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재의 비중은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실정률, 공급률 등의 계산에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중이 클수록 치밀하고 흡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은 큽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 것은 흡수량이 적다.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골재의 비중과 흡수량을 골재의 성질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표 4.1을 보면은 골재 품질 평가의 한 예인데, 골재의 장골재의 등급을 A, B, C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비중이 2.65 이상이 되는 것을 A 등급의 장골재로 분류를 하며 흡수량은 1.5% 이하가 됩니다. 또 B 등급은 2.65에서 2.5 정도로서 흡수량은 1.5에서 3.6% 정도의 흡수량을 가지고요. C 등급은 2.5 이하로 흡수량 3.5% 이상이 됩니다. 굵은골재도 마찬가지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A 등급은 비중이 2.68 이상이고 흡수량은 1% 이하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등급이냐, B 등급이냐, C 등급이냐를 이렇게 비중과 흡수량을 가지고 이렇게 품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천연골재의 비중과 흡수율은 모함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 비중과 흡수율과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비중과 흡수율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중이 이제 2.54에서부터 2.78까지 이렇게 비중이 증가를 쭉 이래 할 때 흡수량을 보면은 흡수량은 오히려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되게 돼 있죠. 강자갈이나 부순돌이나 다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보통 부순돌이 흡수량이 적게 나타나죠. 그리고 강자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장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골재도 비중에 따라서 흡수량이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모함이 풍화가 진행되면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비중의 저하와 흡수율의 증대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재가 풍화가 많이 진행되면 비중이 떨어지게 되고 흡수율은 증대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풍화한 골재를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와 탄성 계수가 저하된다. 그리고 건조 수축이 증대되어 콘크리트의 탄산화 및 동결융에 대한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의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을 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비중 및 흡수량을 구하는 방법은 KSF 2503 또 KSF 2504에서 굵은 골재 및 장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골재의 비중에 대해서까지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량에 대해서 또 비중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